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청이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로서 50대 경감인데요. 이 장윤기의 원룸에 들어가서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의 리얼도를 장윤기의 구속 이튿날인 지난 8일 여러 조각으로 잘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의 살인죄를 새로 적용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들어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감찰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달 전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그런데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증거인멸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이 양을 도우러 온 남학생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당시 경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장윤기에게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 등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원룸에서 목과 가슴 등이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발견된 사실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 뒤늦게 발각된 겁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는 장윤기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8일 아들의 원룸을 찾아가 방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우는가 하면 살인을 연습한 듯한 흔적이 남아있는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도를 토막내서 여러 장소에 나눠버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장윤기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워 없앴는데요. 장 씨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자로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처럼 증거인멸 정황이 확실하고 당사자가 범행을 인정까지 했음에도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 때문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범행을 감추려 저지른 현직 경찰 아버지의 어긋난 부정. 소중한 딸을 잃은 유가족에게 한 번 더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경찰 간부가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없앴는데도 처벌이 어려운 이 상황. 법 개정 논의에 앞서 철저한 내부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범행 증거들을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폐기하거나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를 없앤 장 씨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행법상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안 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을 다 남겨놨어요. 네, 남겨놓고 유월절에는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감식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유월절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검찰은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YT의 노선입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3살 장윤기인데요. 사건 발생 열흘째인 오늘 경찰은 장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광주경찰청이 홈페이지에 여고생 흉기살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2002년 11월생으로 만 23살인 장윤기입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또 여고생을 도우러 온 17살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윤기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장윤기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네, 경찰이 오늘 장윤기를 구속 송치했죠? 네, 오전 7시 45분쯤 피의자 장윤기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관됐던 장 씨가 호송차에 올라타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이미 신상이 공개된 만큼 오늘 구속 송치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해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피 묻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장윤기는 죄송하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를 묻는 말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계획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송치했는데요.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이틀 전 동료 여성 A 씨에게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고 흉기 2점을 구매해 찾아갔지만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흉기를 소지한 채로 A 씨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귀가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장 씨는 여학생의 예상 동선의 차량을 정차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는 체포 당시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한 점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장 씨가 범행 대상과 장소를 선택하고 범행 후 은폐 행위까지 확인됐다며 계획성과 목적성이 개입된 강력 범죄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장윤기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의 노선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애초 이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30시간을 배회하다가 여고생으로 이 대상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검은 상하이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5일 새벽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입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장 씨는 동료이던 외국인 여성이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박한 것으로 모자라 미리 흉기 2점을 준비했고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도 버렸습니다. 장윤기는 애초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지닌 채 30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상을 여고생으로 바꿔 범행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을 1km 미행했고 예상 동선을 파악해 앞질러가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발적이거나 이상 동기 범죄가 아니라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발적인 범죄라 보기에는 다른 정황들도 봤을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어린이날 새벽 피해 여고생이 쓰러져 간 자리엔 추모꽃과 간식이 한가득 놓였고 추모객 발길도 이어집니다.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은 장 씨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송치한 뒤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말했지만 범행 이후 9일이 지난 이날까지 자필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죄송하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숨지거나 다친 고교생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것인지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 씨는 검거 직후부터 줄곧 자살을 결심한 뒤 우연히 발견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범행 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던 11시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정황 역시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장 씨가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흉기를 버리고 범행 후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조사 과정에서 죄송하다고 진술하긴 했어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며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보면 자살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0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이날 송치됐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면서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장윤기의 범행은 일그러진 성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2일 강간 등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장 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일 장 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리얼돌 훼손은 폐기물 배출 목적의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장 씨는 항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 분석을 거쳐 장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애초에 여고생을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의 소견을 분석한 검찰은 장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목 졸린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우혈이 여고생에게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장 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 씨가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습니다. 장 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었습니다. 이후 풀려난 A씨가 장 씨를 경찰에 신고됐고 장 씨는 살인으로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찾지 못한 장 씨가 분풀이 삼아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장 씨의 진짜 범행 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장 씨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부요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6, 7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성범죄 행위를 전부 공소 사실에 담아 장 씨를 이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살해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교 2학년 이채원 양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3살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 여고생 17살 이채원 양이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6살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과 성폭행, 불법 촬영 등 모두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채원 양이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3일 직장 동료 A씨 자택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장 씨는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도주 자금 100만 원도 챙긴 뒤 16차례에 걸쳐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 씨는 지난달 5일 이채원 양을 목격하고 1.2km를 미행한 뒤 성폭행 목적으로 살해하고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이후엔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까지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 모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장윤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고 채원이의 죽음이 또 하나의 사건으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목적에 대해선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장윤기가 교도소에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가족은 더 이상 이제 가족과 함께할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비탄하고. 이채원 양의 49제를 맞아 열린 추모식에서 소방노조는 이 양에게 명예 소방관증을 수여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